2025년 여름, 똑같은 양의 폭우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일본 수도권은 지하철이 침수되고 공항이 폐쇄되며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죠. 그런데 서울은 어땠을까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63세의 일본 토목계 최고 권위자 나카무라 게니치 교수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방제 기술이 뛰어날 리 없는데 그는 분노와 의심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그가 목격한 진실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카무라 게니치 교수는 도쿄대학교 사회인프라학과에서 40년 넘게 재직해온 일본 토목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전 국토교통성 재난자문관을 지낸 그에게 있어 방제 기술은 일본의 자존심 그 자체였어요. 지진, 태풍, 홍수. 우리만큼 자연재해와 싸워온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을 모방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죠. 그런 그에게 2025년 7월의 폭우 사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당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도쿄와 서울을 동시에 강타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도쿄는 아사쿠사역을 비롯한 주요 지하철역들이 침수되어 1만여 명이 발이 묶였고 하네다 공항은 활주로 침수로 전면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만 12명, 실종자 3명이 발생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제자들이 급히 복구 작업에 투입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런 일이. 그런데 한국 뉴스를 보고 있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울에도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뉴스에는 피해 없음, 교통 정상 운행이라는 자막만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돼. 서울도 분명 같은 양의 비를 맞았는데 왜 조용하지?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나카무라 교수는 은퇴를 2달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 해외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명분은 한국의 방제 시스템 평가였지만 사실은 의심과 분노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어. 뭔가 조작이 있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건네준 안내서에는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승객 안내사항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비행기 지연 시 실시간 알림, 대체교통수단 자동 안내, 숙박시설 우선 예약 시스템까지. 나카무라 교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매뉴얼은 잘 만들어뒀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 서울시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기사에게 물어봤어요. 지난주 큰 비 올 때 어떠셨어요? 그 기사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때요? 문자 오더니 지하철이 알아서 문 닫히고 우회로 안내받아서 별일 없었어요. 요즘엔 비 예보만 나와도 시스템이 미리 대비해주거든요. 나카무라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겠지. 일본에서도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 재난관리센터에서 만난 김 과장은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궁금해하시는 지난주 상황 말씀이시죠? 저희는 72시간 전부터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72시간 전? 그게 다인가요? 일본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겁니다. 김 과장은 웃으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교수님, 저희 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배수 상황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강남구, 종로구, 마포구. 각 구역별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표시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점 하나하나가 IoT 센서예요. 강수량, 배수량, 도로 침수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자동으로 대응하죠. 일본 대사관에서 만난 사토 참사관은 나카무라 교수의 편에 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다음번에는 분명 무너질 겁니다. 우리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카무라 교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이 보여준 시스템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마침 서울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집중호우 예보가 발표됐습니다.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발표였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호텔 방에서 일본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쿄도 같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슷한 양의 비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번엔 똑똑히 볼 거야.
한국이 정말 괜찮은지. 오후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그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무원들이 차수벽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벽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자동 차수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우회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방송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테헤란로 일부 구간이 사전에 통제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불편함 없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한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미 익숙해요. 비 예보만 나와도 우리 동네는 바로 반응하거든요. 휴대폰으로 우회 경로까지 다 알려주니까 오히려 편해요.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도쿄는 또다시 신주쿠역 일부가 침수되어 운행이 중단됐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비가 그친 후 나카무라 교수는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놀랍게도 서울 시내는 비가 온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도로에는 흙 한 점 없었고 차량 흐름도 평소와 다름없이 원활했습니다. 그는 골목골목을 걸어다니며 곳곳에 설치된 작은 장치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요? 또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비만 오면 저절로 물 빼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침수가 없어졌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그 작은 장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IoT 배수 제어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런 세밀한 시스템을 전 도시에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비 올 때 걱정 안 되세요? 그 사장은 웃으며 답했어요. 요즘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면 돼요. 나카무라 교수는 멍하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확고했던 신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매뉴얼만 만들었지 행동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시스템이 사람 대신 움직이고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다나카 교수, 지금 도쿄 상황은 어때요? 다나카 교수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참담해요.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한데 실행이 안 돼요. 사람들이 제각각 행동하니까 시스템이 마비되더라고요. 나카무라 교수는 고백했습니다. 다나카 교수, 내가 여기서 본 건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해서 움직여요.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나카 교수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나카무라 교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선진국을 흉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릴 넘어섰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서울재난관리센터에서 받은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시민의 시간과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그 문구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구나. 그는 비로소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일본은 기술에 취해 있었고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으로 돌아간 나카무라 교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도쿄의 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지하철역마다 있는 복잡한 대피 안내도 읽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재난 매뉴얼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만난 젊은 제자들에게 그는 말했어요. 기술만으로는 국민을 못 지켜요. 철학이 있어야 해요. 제자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신있게 말하던 교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카무라 교수는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하나가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거대한 시설에만 신경 썼지 정작 사람들이 사는 골목길은 소홀히 했어요. 제자들도 점차 교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카무라 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40년간의 연구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해왔는가? 기술의 완성인가? 사람의 안전인가? 이제야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은퇴를 일주일 앞둔 나카무라 교수의 마지막 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은퇴하는 명교수의 마지막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죠. 나카무라 교수는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PPT를 켜고 한국 서울의 도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가 온 직후인데도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차량들. 학생들은 신기한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쿄와 서울에.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사람을 지켰습니다. 비는 평등하게 내렸지만 결과는 철학의 차이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 모두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술은 수단이에요. 목적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강의가 끝나자 강의실 뒤편에서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처음으로 자부심이 아닌 겸손한 존경을 품게 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기술의 목적에 대한 존경 말이에요. 강의실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서울. 내게 진짜 가르침을 줘서. 40년의 연구 인생 끝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요. 나카무라 게니치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의 방제 시스템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